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7월 29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이 휴장이어서 제주도하고 부산만 펼쳐지는데 부산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부산은 8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8개 경주가 펼쳐지고 일요 경마 때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부산 경마는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마필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성 자체는 좀 까다롭게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초반 경주는 신의 마필들 그리고 기복형 마필들이고요. 후반부에 갈수록 조금 능력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의 추천 레이스 1경주하고 3경주, 6경주 1경주, 3경주, 6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여타 경주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이번 1경주는 6등급 1200m. 자, 2세 마필들, 3세 마필들 섞여 있는 경주인데, 자, 2세 마필로는, 일단은 6번 마 드림웨이, 한센자마, 그리고 9번 마 그레이보스, 요 두의 전력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3번 마 용비스타도 뭐 도전은 가능합니다만은 출발이 너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마필로는 2번 카로 투데이가 지금 휴양을 거치고 나오고 있는데, 자, 2번 막 카론 투데이, 요마필은 카론의 자마죠. 마명에서 이미 나오죠. 모마 카론의 자마인데, 부마가 한센과 카론 사이에서 태어난 마필인데, 예전에는 카론의 자마들이 상당히 고가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카론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조금 늙다기 마필이죠. 그러나 모마 카론의 우수성으로 상당히 띄워줄 마필입니다. 카론의 자마, 대표 자마 중에 암말로서 1군까지 서울에서 활약했던 스마트 타임이 있었죠. 자, 요 카론의 자마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휴양 갔다 와서 말이 더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7월 15일 날 주행검사 받을 때 보니까 순발력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요. 중반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들이, 주행검사지만 상대들이, 33조에, K골드바, 3세 강자급으로 들어가는 K골드바, 굉장선행이죠. 그 마필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이 카론 투데이가 휴양 후에 말이 상당히 좋아져 있다. 자, 이번 경주 아마 선행 승부수 던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김동현 기수가 기승하는데 김동현 기수가 완전히 예전보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죠. 선행만은 선행마대로, 출마는 출마대로 김동현 기수가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고 물이 올라 있다. 카론 투데이 이거는 일단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존 신마 2세 마필, 자, 6번 드림웨이 데뷔 전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마필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아쉽게 3차에 그쳤는데 한센 특유의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 마 그레이보스하고 6번 드림웨이가 지난번 같이 뛰었는데 순발력이 조금 처졌습니다. 그러나 그레이보스도 발전 기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실전 한번 경험을 해봤고 이 마필은 특히 4월 달에 주행검사 받고 6월 23일 공백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체중이 4월 달보다 많이 불어 있었죠. 직전 데뷔전 때 30kg나 불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적응이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전 적응 맞추면서 말이 상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보스도 초반에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한센 자마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마필, 빨리 성장하는 마필, 조기 완성형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번 드림웨이, 9번 막 그레이보스 두 마필, 그리고 2번 막 카론 투데이 요 세 마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제가 축을 잡고 한번 때려 드릴 테니까 때리고 받치고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대 복병은 이번 경주가 아니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마필로는 10번 마 황우태복이라는 마필인데 이것도 휴양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올드 패션드와 위너스 마린의 자마인데 위너스 마린은 위너스
마린의 자만데 위너스맨 부경 최고의 마필, 장거리 최고의 마필, 20조의 위너스맨의 여동생 뻘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황우태복도 기본 잠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인 만큼 황우태복은 현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현장 때 컨디션이라든지 배낭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장 때 요거는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반드시 관리를 해주시면은 황우태복은 배당될 마필입니다. 자, 1경주는 일단은 3마리로 2세 마필 중에는 6번 드림웨이, 9번 그레이보스, 그리고 재검 때 상당히 돋보였던 휴양하고 말이 좋아졌던 2번 카론 투데이 세마필로 한번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 6등급에 1400 기복형 마필들이죠. 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마필은 3번 타우로스킹. 타우로스킹 최근 2번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마필이 6월 11일 날은 휴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인구 기수가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3차기에 그쳤고요. 그리고 직전 7월 2일 날 경주 역시 윤영석 기수가 기승해서 또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4차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기본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입니다. 다실바 기수고 그리고 이 마필의 분바가 투하는 앤서브인데 투하는 앤서브의 자말들이 조금 늦답니다. 그리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잘 뛰죠. 투하는 앤서브 자마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새로운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가 1400 거리 적성이 1400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해서 3번 마 타우루스킹 다실바 기수의 1400 늘어난 거리 훨씬 유리하다. 일단은 요거는 당연히 인기 모을 마필인데 배팅의 축으로 가겠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4번마 영광의 함성 아직 3전 동안 이렇다 할 입사권 성적은 없습니다만은 매니피잠하고 모마, 만왕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시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더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순발력 부족으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린 편성에서는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휴양 마필이죠. 열하나 1강대로 40주라는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만은 제급 때 모습이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이미 1400에서 검증이 된 마필이죠. 2세 때 작년에 이미 작년 9월 달에 이미 입상을 했던 1400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 만큼 1강대로 휴양을 하고 나왔지만은 재금 때 이상이 없었고 조교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아주 호접합니다. 그러니까 1강대로 장세한 조교사 7번 푸른 열정하고 2마리 지출시켰는데 일단은 1강대로의 포커스를 맞춰 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3번 타우루스킹의 4번 영광의 함성 11 1강대로를 2마리로 일단 압축을 해보겠고요. 나머지 6번 애니싱즈라든지 뭐 10번 자이언트 마린 일단은 뭐 관심권에는 가져가도 배팅으로 연결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때가 이릅니다. 자, 이번 경주 기본모 편성이지만은 2막번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3번 타우루스킹의 다실바의 3번 타우루스킹 느린 편성 만났기 때문에 아예 선행으로 나와버릴 겁니다. 3번을 축으로 11번 1강대로 휴양을 했지만 기본 능력은 상당히 있는 마필 1강대로 하고 잠재력 남아있는 4번 영광의 함석 2막번으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국산 6등급 1300. 자, 이번 경주도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입니다. 6등급에 1300인데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입니다. 자, 2세 마필 9번마 닥터 킹덤 한센과 킹덤 레이스의 자만데 최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495km까지 나가는 잘생긴 마필인데 자,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6등급에 남아있는 3세
마필, 4세 마필들은 뭐 볼장 다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걸음이 기대되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편성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2세 마필인 9번마 닥터킹덤. 자, 데뷔전에 저 밑에서 2차겠고 직전 1200에서 조금 인기 끌고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7월 7일 날 그리고 최근에 부산 주로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곽이 강세였죠. 비가 계속 장마철로 비가 이어지는 바람에 주로가 외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묻지마 외곽 주로였죠. 그러나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그것이 조금 균형을 이뤄서 안쪽도 들어오고 중반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선행이 조금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주로 상황은 반드시 살펴주시고, 자, 9번만 닥터킹덤이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외곽에 있는 마필들 9번 운주 글로리하고 10번 보리스 마린, 외곽 게이트 9번 10번이 11%의 거의 주로가 외곽이 강세를 보이는 주로에서 상대 마필들이 잘 뛴 거지 얘가 못 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편성도 약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주로에서 뛰기 때문에 보면 닥터킹덤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한쪽이 2번 히어로제이하고 3번 어나더원, 5번 용건, 7번 영광의 터치 정도인데, 자, 최영경 교수가 2번 히어로제이하고 3번 어나더원을 두 마리 다 기승을 해서 두 마리 필 다 입상을 시켰는데, 본인이 선택한 2번만 히어로제이가 더 낫다고 본인이 선택을 했겠죠? 히어로제이 직전 스타트 자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가 안 되던 말인데 직전 스타트까지 힘이 좋아졌다. 이것은 뭐 힘이 차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안 되던 마필이 스타트가 된다는 것은 힘이 차기 시작했다. 선도 못 가시네 자만데 1300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말이고요. 3번 어나더 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인기 10위권의 비인기 마필인데 그때 또 포화 상태의 외곽 주로의 덕을 보고 정경 기수가 그때 속된 표현으로 하루 종일 정경 기수가 난리를 치겠죠. 정경 기수가 주로가 포화 상태의 외곽 주로 이런 거 잘 맞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추입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단 말인데 폭탄이 두 번 같이 터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정권 안에 두고 가시되 2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5번마 용건에는 다실바 기수 히어로제이 2번 히어로제이하고 같이 뛰었는데 윤영석 기수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죠. 자, 이번엔 다실바 기수를 보겠습니다. 다실바 기수는 맘먹으면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부산 통틀어서 기술만큼은 다실바 기수가 최고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5번 용건 이것도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휴학 마필인 7번 영광의 터치 기본 자질이 있는 마필인데 요거는 현장의 컨디션을 좀 살펴보시고 공략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빼든지 하든지 그거는 현장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나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번 경주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번 닥터킹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후차권, 자, 2번 히어로제이, 5번 용건에 조금 더 보시고 나머지 3번하고 7번은 현장에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는 5등급 1300, 5등급 1300. 자, 이번 경주는 2세 마필, 3세 마필 좀 섞여 있는 인기 마필들의 혼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는 5마리는요 4번마 콜롬비아 챔프. 이 콜롬비아 챔프는 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2세 마필입니다. 지난 2주 전에 7월 14일 날 6등급이었습니다만 그때 같은 3세 마필 닥터 K가 결승선에서 사행을 했죠. 그 바람에 콜롬비아 챔프가 우승을 했는데 스타트가 상당히 보강되었습니다. 데뷔전에는 그다지 순발력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직전은 스타트도 상당히 보강되었고요. 종발의 걸음이 무엇보다 탄력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자, 그때 20불의 포화 상태, 안쪽 주로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연하게 늘어난 걸음이었는데, 이 마필은 5등급 도전이지만은 1300이 거리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플러스 요인입니다. 스토마타와 골드 라인의 자만데, 캐스터마타도 조금 늦대고 거리가 늘어난 거리에서 오히려 또 강점을 보이고요. 골드라인 같은 경우, 모마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에서 뛰던 말이죠. 매니피와 쉬즈 핫디시로 자마로 골드라인 자체가 3등급까지 올라가서 많은 활약을 했죠. 골드라인이 추진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모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콜롬비아 챔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승급전이지만 20마필 4번 콜롬비아 챔프는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10번 석세스 영광하고 3번 석세스 배틀, 이종훈 씨의 마필이죠. 석세스 시리즈의 두 마필 다 됩니다. 60번 석세스 영광은 앞선에서 선행승수 던지는 말이고, 3번 석세스 배틀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마필인데 두 마필 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번 마 판타스 타임. 이 마필은 투아렌 서브웨이 자마인데 직전 1006등급이었습니다만 1400에서 입상을 했죠. 투아렌 서브웨이 자마들이 1400, 그리고 이 중장거리에서 오히려 더 능력 발휘를 하고 있죠. 조금 늦대는데 이제부터 좀 뛰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번. 자, 그 외에 11번마 머니백 같은 경우는 24전을 경주 경험이 있는 노장 마필이죠. 크게 뭐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순발력도 쳐지는데 상대들이 못 뛰었을 때 주입하는 마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콜롬비아 챔프 이세 마필, 그리고 이종훈 씨의 3번 마필 석세스 배틀하고 10번 석세스 영광, 그리고 6번 판타스틱 타임, 이 네 마리의 기본에 11번 머니백까지 도전은 가능한데, 자, 일단 충무 선정이 관건인데, 요거는 일단은 확실하게 1300인데 충마는 정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20마필 4번 콜롬비아 챔프를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만, 요것도 완벽한 축으로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현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일단은 4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4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앞에 가는 6번 판타스틱 타임하고 10번 석세스의 영광, 그리고 10번하고 같은 마주 3번 석세스 배틀에 일단은 세 막번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저는 또 요거는 확실한 내가 대리라는 마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복조 막건도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벌써 컨디션을 가장 좋은 마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상태를 보고 선행이 유리하다면은 뭐 10번 석세스 영광이나 6번 판타스 타임을 놓고 역으로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하튼 요거는 현장의 변수들 감안해서 중마를 선정하고 무차권 분산하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경주에서 뵙겠습니다. 자, 5경주로 왔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혼합 4등급 1800. 최근에 뭐 혼합군이 약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수급이 잘 안 돼서 국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혼합 4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율이 1800인데 비싼 마필들의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라는데 일단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경주는 일단 레이팅 높은 마필들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별정 비경을 하는 거는 빨리빨리 승급하라, 레이팅 높은 마필들이 빨리빨리 승급하라고, 그런 장려 차원에서 비경 경주를 많이 편성하는데, 이번 경주는 레이팅이 이번 경주가 50이죠. 4군 레이팅이 50까지인데 레이팅이 꽉 차 있는 마필이 10번 챔프고 50으로 꽉 차 있고요. 5번 마 그레이트 댄스도 48. 그 외에 2번 마 라이스 스토리도 49로 어느 정도 꽉 차 있습니다. 6번 베르다도 46.
일단은 레이팅 높은 10번 챔프고 2번 라이트 스토리 그리고 6번 베르다 5번 막 그레이트 댄스 얘네들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가는 승부를 하는 마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마필로 3세 마필인 3번 마 백투 더 레전드.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을 안고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막감으로는 왠지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소송기수가 결정해서 저는 여유있게 이길 줄 알았더니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하고 조금 힘겹게 라스트에서 겨우 힘겹게 다른 마필들하고 같이 결승을 통과했죠. 4번은 스마트 돌풍하고 착차가 없었습니다. 4번은 스마트 돌풍 자체가 기복마죠. 아직까지 최근에는 뭐 입상 경험 없는 5살짜리 한 마리인데 4번 스마트 돌풍하고 4번의 3마신 접전이었다면 3번 백투 더 레전드도 인기 마필이지만은 저는 실망을 좀 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걸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물론 뭐 직전 1800 첫 도전이어서 그런 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축, 빠지지 않는 축, 물론은 조금 불안하다. 더군다나 기수가 직전은 서승훈이었고 이번에는 전진구 기수인데 백투 더 레전드 가져는 가는데 축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만 라스트 스토리 이용락 기수 기승으로 부담이 54밖에 안 되죠. 레이팅 꽉 찼기 때문에 57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락 기수 기승으로 54입니다. 그러니까 별정 경주에서는 감량 기수들 반드시 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량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핸디캡하고 달리 별정 경주에서는 감량 기수들이 곧잘 들어옵니다. 이용락의 라스토리 이거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0번마 챔프고는 직전 완전히 늘어난 걸음이었죠. 불량주로였습니다만은 앞선에 붙여가지고 1800 아주 여유있게 통과했는데 부담 3kg 늘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챔프고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6번마 베르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지만은 기수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 마필은 1600에서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1800은 예전에 한번 뛰어봤습니다. 뛰어봤는 말인데 3세 암말 강자급에서 뛰었던 말이죠. 베르다 이것도 도전은 가능하고요. 사정권 안에는 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7번마 원더풀 파일도 도전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19조 김영관 조교사 정년이 연장되었죠. 2년 연장을 되고 나니까 마필들이 다 승부를 하고 마필들이 오히려 그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는 뭐 승부를 하는 만원이 이렇게 조금 긴가민가한 마필들이 많았었는데 연장되고부터는 다들 때립니다. 마필 뭐 능력 때문에 다 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7번 원더풀 파일도 4살짜리 한 마리지만은 더 띄워줄 여력이 있고요. 자, 그에 뭐 1번은 낙동정사도 3세 마필로 뭐 가능하고요. 도전세 마필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1번 낙동정사, 2번 라스토리, 3번 백투 더 레전드, 6번 베르다, 7번 원더풀 파일, 그리고 10번 챔프고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충마를 하나 정해야 가능한데 일단은 이번 경주가 별정 경주라는 것 일단은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당일 최고 인기를 끌 겁니다. 3번 백투 더 레전드. 그러나 직전 보여준 능력 그리고 아직까지는 감축으로는 불안하다. 요거 빠지면 바로 배당으로 연결되니까 자 3번 백투 더 레전드 가져가기는 가는데 축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축은 2번만 라스트 스토리 이용락 기수 기중에 부담이 가벼워져 있죠. 2번 라스트 스토리나 10번 챔프고를 가지고 역으로 인기 마필들 공략하는 게 오히려 배당을 노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것도 미리 경직된 사고로 미리 출마를 정하지 마시고 3번 백투 더 레전드가 팔리기는 강하게 팔리지만은 불안하다. 요것만 가지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제가 현장 중계 때 요거 백투 더 레전드를 착으로 돌리고 출마를 현장의 변수들 감안해서 배당판 흐름, 주로 상황, 그리고 컨디션 최종 종합해서
종말을 정해서 역으로 한번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경주도 현장의 변수들을 감안해서 새로이 막권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이번 7경주는 국산 5등급 1200. 자, 이번 경주는 압축된 막권으로 한번 공략하는 추천이 있습니다. 자, 1200m인데,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마필이 1번만 마가리타. 자, 이 마필은 하션자마인데, 이 마필은 모마 리코드 런치의 자마 중에 서울에서 지금 3군까지 올라가 있는, 한강 챔프, 19점 마필인가요? 한강 챔프, 포인 마필로 들어와 있는 한강 챔프의 동생뻘 되는 마필인데, 한센하고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스피드입니다. 직전 불량주로 였습니다만 선행을 나가서 그냥 쉽게 종말의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고개가 약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고개가 높습니다만은 마필 상태라든지 그리고 발 쓰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돋보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고개가 조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단거리 1200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 마필입니다. 마가리타 30조 같은 경우는 발 좋으면 바로바로 때리는 마방이기 때문에 승급 제너럴에서 약하게 보셔서 안 됩니다. 당연히 주로가 안쪽이 예전처럼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면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마 백투더 챔피언. 자, 20마필입니다. 요건 20마필인데 승급 전에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4조에서 임금만 쪽에서 3번 모닝 뮤지하고 같이 나왔는데, 모닝 뮤지는 뛸만큼 뛰는 4살짜리 안말, 그거는 보지 않겠고요. 20마필 백투더 챔피언, 리오시키 주가 직전 백투더 챔피언 2번 게이트, 그때 한쪽이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입권 따라가다가 역경을 딛고 종반에 탄력을 엄청나게 발휘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7월 9일 날 또 물리에서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화 상태에서 뛰었는데 그때도 외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백투더 챔피언은 20마필로 바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힘이 곧바로 차기 시작했는데요. 영마필은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인데,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들은 한센보다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만 한센의 중거리까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콩코드 포인트하고 한센하고 형제 시간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백투더 챔피언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힘이 차는 20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9번마 석세스풀. 이 마필도 기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입권의 마필로 봐주시면 됩니다. 체구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직전 6월 25일 날 승급전에 바로 입상을 했습니다. 카우보이 카레 자마인데, 목요 쪽으로는 동부스타 대우 영웅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띄워줄 마필입니다. 더 띄워줄 여력이 많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3마리, 1번 마가리타, 6번 백투더 챔피언, 9번 석세스풀, 이 3두의 우세를 예측하겠고요. 그 나머지 마필로는 휴양 마필인 8번 라운더 탱커, 뉴 화이트 앤 삭스의 자마인데, 2세 때 작년 9월 달에 엄청나게 또 스피드를 발휘했던 마필이라서 빠르게 많이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휴양을 거치면서 지금 새로이 47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두 더 8번마 절대보스. 이게 저는 좀 꽤 띄워줄 줄 알았는데 타고난 체격이 좀 작은 마필입니다. 지난번도 체중이 436kg, 그 전에 453 나가던 말이 체중이 17kg 빠지면서 또 능력 발휘를 못했는데, 이 마필은 또 체중 변동이 좀 심합니다. 당일 절대 보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체크하고 컨디션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더 있는 마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체중 변화 살펴주시고 현장 컨디션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보수 잠재력은 많이 남아있는 마필, 예전에 3억 원으로 기억되는데
상당히 고가에 되어 있는 해야의 자마인데, 아직까지 뭐 시원시원 걸으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재력은 남아있다. 8번은 600번으로 일단은 가지고 현장에서 처리를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1번 마가리타, 6번 백투더 챔피언, 9번 석세스풀 중에서 죽 잡고 때리고 받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것도 현장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7경주로 갑시다. 혼합 3등급 1200m, 혼합 3등급에 1200. 단거리 강자들 상당히 혼잡스러운 편성인데 요거는 입상권 도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마필이 8번 스파이스 액톤입니다. 자, 지난번에 BK룩스 4번, BK룩스하고 지난번 같이 7월 14일 날 2주 전이었습니다. 4번하고 8번이 같이 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직전에가 좀 아쉬웠죠. 7월 14일 날 금요경마 때 서승훈 기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인기만 다 부러뜨리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경주 때 그때 서승훈 기수가 이 말이 그렇게 늦발을 하는 말이 아닌데 초반에 많이 늦었습니다. 한 박자 늦었죠. 게이트는 나왔습니다만은 한 박자 주춤하면서 다른 마필 다 보내놓고 또 따라가면서 중반 무리하고 라스 걸음이 안 나왔죠. 그리고 그때도 외곽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진로 확보가 안 돼서 외곽으로 3, 4코너 돌면서 외곽을 나가야 되는데 외곽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레이스를 망쳐버렸는데 스파이스액도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런지 라이스 조교사 3번 정문 드래곤하고 두 마리 같이 출전시키면서 8번 스파이스액돈을 같이 출전 2주 만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8번 스파이스액돈 같은 경우는 레이팅이 64, 65로 꽉 찬 상태죠. 2주 만에 출전시킨 것은 승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가 3등급 레이팅 65에 64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파이스 액돈 2주 만에 나와서 놀러 나온 마필은 아니죠. 무조건 가는 승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1등으로 승급하든 2등으로 승급하든 일단은 승급하겠다고는 뜻으로 선포를 하고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일 주로가 직전은 주로 덕을 못 받고 출발이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단거리에는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1번만 빤땄을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 8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매니피와 홀리데이즈의 자마 이것도 혈중축 길이 짓는 마필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1번 그리고 4번 BK룩스는 직전 8번이랑 같이 뛴 말이고요. 이거는 선입권에도 따라올 수도 있고 이것도 앞에도 갈 수 있는 마필 4번 BK룩스. 자, 그리고 9번만 골든 플러스 하고 10번 골든이 승급전이죠. 그러나 단거리이기 때문에 도전은 가능하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중마 선정이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8번 스파이스 액돈의 의지가 강하다. 승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8번 스파이스 액돈의 포커스를 맞추고 1번 판타스테이 4번 BK 룩스를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 외에 3번마 라이스 조교사의 동반 출전한 3번 정문 드래곤이나 9번 골든 플러스 정도로만 보고 있겠습니다. 특히 9번마 골든 플러스는 오전에 4승짜리이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한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중도 가볍고 위험명 기수 놀러 나오진 않았습니다. 바로 승부를 걸 테니까 골든 플러스 사정권 안에 반드시 두고 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7경주도 현장의 변수들 감안해서 한번 다시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8경주입니다. 2등급의 1600. 최근에 부산 1600이 굉장히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터지는 편성이 상당히 많은데 1600하고 1800은 또 성격이 다르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완전한 선액도 먹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리고 추입도 되고 근데 경주거리 1600이 직선주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1400도 직선주로의 가중치가 긴데 이게 1600은
1400m에서 뒤로 200m에서 더 물러나서 경주를 치는다 생각하면 직선주로의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건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1600, 2등급에 1600. 자, 이번 경주도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핸디캡인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마필이 7번 강서 자이언트입니다. 3세 암말 최강자급이죠. 여기 지난번에는 뭐 암말 대상 경주 캄스트롱 1분에서 뛰고 있죠. 캄스트롱이 굉장히 잘 뛰었죠. 그때 3차에 그쳤는데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희 강서 자이언트는 3세 마필이지만은 충분히 2등급에서는 경쟁이 있는 마필이고요. 상당히 경매가 고가로 올라갔죠. 1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유니언 리그이지 아마 뭐 생김새도 잘생겼고요. 더 띄워줄 여력이 많습니다. 강서 자이언트 1600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죠. 선입에 이은 종만 탄력 마하메르한테 겨우 잡혔는데 마하메르가 잘 뛴 거지 얘가 못 뛴 건 아니었다.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조금 경합부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마음 먹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빠른 마필들 10번 닥터페이스도 빠르고요. 뭐 8번 일념 통천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만은 강서 자이언트는 선입 다 된다는 거. 그리고 김영관 조교사가 이번 스피드 매치하고 두 마리를 추천시키는데 스피드 매치도 기대를 많이 하고 도입됐던 마필인데 휴양전에 12월 달까지 뛰었는데 그때는 조금 뭐 컨디션들이 다운되었는지 걸음발이 안 나왔습니다. 휴양전에. 그러나 개금 때 보니까 또 멀쩡했습니다. 주거 때 걸음은 상당히 좋았으니까 이번 스피드 매치도 일단 사정권 안에 두시되 7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갑시다. 7번 강서 자이언트. 그리고 4번마 돼지 초이스는 양규선 조계산의 마필인데 이거는 요 마필의 패턴은요 때리고 빠지는데 요번에 부담 중에 3kg 늘어서 57 레이팅 80으로 2등급 레이팅 꽉 차 있습니다. 이 돼지 초이스는 도가이만 뭡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려면은 우승 상금을 먹고 올라가야겠죠. 뭐 안 됐다 싶으면 3착 밖으로 빼버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3착 승급에 걸려있는 돼지 초이스는 도 아니면 뭐다. 이런 마필은 축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담 중량이 높아서 안 됐다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3착 바깥으로 빼버렸으니까 3복도 공략해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으로 놓고 공략할 때는 돼지 초이스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 돼지 초이스는 뭐 2차권의 여러 마필들 중에 한두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10번 닥터페이스입니다. 직전 중장거리를 계속 뛰다가 단거리로 내려와서 힘을 못 썼죠. 그리고 직전 이동화 기수가 한쪽 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레이스를 망쳐버렸습니다. 지난번도 외곽 주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텐데 6번 게이트에서 선두권한테 밀리고 사건을 돌면서 외곽으로 뽑아야 되는데 진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안쪽으로만 들어오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장거리에 최근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1200 내려오면은 단거리를 전담으로 뛰던 마필들한테는 안 되죠. 그러나 이 거리 16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번 닥터페이스는 인기도 있으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닥터페이스 이거 반드시 노려야 된다는 것, 외곽으로 감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마 원픽은 의외로 이 마필이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부중이 53 직전 대비 4kg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번마 원픽도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평권에 또 한 마리 1번 클리어 역시 이 마필도 2000m 1800 중장거리를 뛰다가 지난번에 단거리로 내려왔었고 안쪽 게이트 불리함으로 인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되었는데 1600으로 다시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클리어하고 10번 닥터페이스가 같은 페이스로 1600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10번, 7번, 5번 원픽 뭐 이렇게 5마리로 일단은 저는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7번, 4번,
5번, 1번, 10번인데, 자, 일단은 강서 자이언트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10번, 1번, 이 10번, 1번 다수간 배당이 나옵니다. 얘네들 반드시 공략을 하시고요. 4번만 대시 초이스는 승급 걸려 있기 때문에 도하이면 못하는 것. 그리고 5번 원픽은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찬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 강서 자이언트도 강축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우세를 예측하겠고요. 현장에서 봐서 여차하면은 10번 닥터페이스나 1번 클리어 주로 현장 변수들 확인하고 이런 놈을 놓고 역으로 때릴 수도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현장 반드시 마무리, 8경주 마무리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현장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10번 닥터페이스가 외곽 주로가 불리하지 않다면은 저는 이걸 좀 더 세게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8경주도 현장의 변수를 감안해서 한번 강약 조절 잘하면 다수간의 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경주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토요 경마 8경주 살펴봤습니다. 당일 경마는 무엇해도 당일 컨디션하고 배당판에 반영되는 승부 의지, 그리고 외적인 요소지만은 주로 우리나라 경마는 주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행이 꽂히느냐, 추입이 통하느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안쪽이 유리하느냐 바깥쪽이 유리하느냐, 안쪽 바깥쪽 이것도 반드시 살피고 베팅에 임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토요 경마 8경주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제가 다시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현장 속보도 반드시 확인하고 승부를 던질 때는 현장 속보도 반드시 확인하고 베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 경마회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